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강했습니다.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19일에 있을 오늘 휴장을 앞두고 나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또 노예 해방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비관론을 좀 제시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뉴욕 증시가 조만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방 베팅하는 이들 또한 다수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내 포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이시죠.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죠. 그날은 상승하는 종목 개수, 상승하는 섹터가 다수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경기 민감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상승 종목 개수가 확연히 늘어났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막바지론에 힘이 좀 실렸고요.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기록한 점이 부각되면서 AI 혹은 HBM 반도체 관련주들 나름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80조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특별 국채 발행 소식이 전달됐고 다주택 구매 허용,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 철강, 화학과 같은 경기 민감주로도 온기가 확산됐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유럽 최대 가스 사이트를 폐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유럽권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어요. 에너지에 대한 귀한 몸값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조선, 피팅, 그리고 벌크 쪽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긴 했는데 월간으로는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HBM, 바이오, 화장품 쪽의 강세 움직임 나왔고요. 조선주 앞선 이슈와 함께 카타르 2차 발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조선 섹터가 또 강했습니다. 굴삭기, 상사, 철강, 화학,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돋보였죠. 비철금속이나 항공과 2차 전지의 강세도 이어졌는데요. 항공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이제 발표되는 증권사 컨센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브리핑 전할 거고요. 좀 빠진 쪽에서는 반도체 숨고르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등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금요일장 복귀해봤고요. AI 쪽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돌아가면서 그 섹터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AI 한다면 NVIDIA를 필두로 한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 국내에서는 HBM 위주가 되겠죠. 그리고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AI 기술,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쪽 종목들도 있고요. 결국 반도체 레벨업 그 과정에 DDR5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확장해서 적용되는 분야, 자율주행, 의료, 로봇, 그리고 AI로 인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잠재울, 보안 이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돌고 도는 가운데 HBM과 자율주행 쪽에서 좀 모멘텀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반도체주 주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 기존에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콘티넨탈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차량용 반도체 삼성이 전량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인 설계 자산 TSMC와 격차를 좁힐까? 그러면 그 가운데 투자를 얼마나 할까?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등장했죠.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이슈가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 이슈와 함께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이슈 체크하시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넥스트칩, 칩셋 미디어 등의 종목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HBM과 GPU가 함께 패키징되는 과정에서 후공정이 중요해집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이제 HBM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동일 면적 안에 더 많은 D램을 적층하는 TSV 공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 좀 자세히 전달이 드렸었는데요. 이 TSV 공정의 과정을 보시면 TSV, 백그라인딩, 본딩, 검사, 2.5D 패키징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연결되는 종목들을 살짝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금요일에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로 좀 정리를 해드렸었기도 하고 이번에는 TSV 공정 관련한 종목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시죠. 그날장에서도 대덕전자와 같은 FCBG에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AI 생태계 이슈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5월 24일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AI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고 AI 반도체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때 이후로 이스페타시스를 예를 들었었는데 이스페타시스 올해 정말 잘 갔죠. 엔비디아 직납의 이슈 때문에요. 올해 300% 정도 올랐고요. 이날 방송 이후로도 107%. 사실 이때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올랐냐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10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LB 기판의 모멘텀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HBM 반도체, GPU 반도체 이런 쪽에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이 갖고 있는 역할이 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소개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아는 AI 수혜주 서버 반도체와 PCB다라고 살폈던 걸 같이 공유를 했었죠. 대신증권에서 그때 당시 이유 있는 PCB 순환매라면서 각각의 모멘텀에 맞춰서 PCB 쪽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기판 쪽은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조선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주간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 조선은 빠지지 않습니다. 항공과 조선 쪽이 좋았는데요. 조선은 선박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탈탄소와 이 노후선 선박 교체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이때 당시 카타르 LNG 2차 프로젝트 40척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인데 1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수주를 땄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추가된 내용이죠. 그리스가 탱커 98%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라고 하네요. 그리스는 해운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이쪽에서 탱커를 대다수 한국에서 수입한다. 그렇다면 다른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등이 전달됩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선, 피팅, 밸브 쪽 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봤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슈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조선주 이날 강세 움직임, 대우조선해양이 사명 바꾼 한화오션이 이날 12% 폭등이 있었고요. 피팅 쪽에서도 성광밴드 필두로 강세 움직임, 조선기자재도 본행제 등도 상승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복귀한 내용이고요. 주말 마감된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 나스닥은 8주, S&P 500은 5주 연속 오르다 보니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작용이 됐죠. 그리고 S&P 500의 200일선을 상회한 종목이 두 달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정 부분 단기 변동성을 좀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빅테크 쪽에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을 앞둔 휴장 부담감도 있었고요.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에는 조금 악재성 이슈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 물가를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죠. 추가 행동 필요하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중에 더 많은 지불을 해야 된다.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등장하며 이날 국채금리가 올랐던 거고요. 지표로만 놓고 보면 괜찮았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는 예상을 상회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는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지금 CPI부터 PPI 그리고 기대 인플레 등을 봤을 때 물가는 확실히 조금 안정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국제유가는 올랐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줬습니다.
특징주로 가볼까요? 테슬라가 2%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충전 사업에 합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다른 개별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전 관련한 종목들, 블링크 차징 등은 이런 충전 이슈 테슬라 쪽에서 부각될 때마다 계속 밀려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엔비디아가 탑픽이다라며 기존의 AMD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엔비디아로 몰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고 이날 AMD는 3% 정도 빠졌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계속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밀렸고요. 반도체주가 이날은 조금 각각 희비가 엇갈립니다. 인텔은 폴란드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 소식이 있었네요. 자, 월가에서는 어도비가 AI 수혜주다라면 목표가 줄 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메타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나옵니다. 주가 반영에 막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은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적으로 보시죠. S&P 500에서 8개 섹터가 빠졌던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섹터별로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건강보험 섹터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가 연이어서 빠집니다. 보험 환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서 같이 휴마나도 4% 정도 밀리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빠지니까 의료 AI 혹은 의료기기 쪽에서 강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쪽 바로 옆에 있는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강세 움직임, 슈로딩거가 13% 폭등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충전 사업 이슈 외에도 텍사스주에서 전기차 직판을 금지했습니다. 오로지 딜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요. 그런데 예외를 뒀죠. 기존의 딜러가 없던 업체는 예외적으로 직판이 가능하다라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2위 주입니다. 그래서 나름 영향이 있는 주인데 여기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직판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나름 긍정의 힘을 실어줬죠. 그러면서 관계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의 드센티스 주지사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센티스도 역시나 테슬라를 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반대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자동차 직판 금지 소송을 걸었던 테슬라가 패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서 계속해서 이슈가 엇갈리곤 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CNBC에 보도가 있었는데 리서치 회사 CFRA에서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로봇 기업 10곳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10곳이 이 정도고요. 미국의 기업 리쇼어링이 발표되고 있는데 꽤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한다라는 거죠. 이 수치가 2019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0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미국에서 나왔고 때마침 영국에서 이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내줬습니다. 로봇 설계와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아이로봇이 20% 정도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로봇 얘기 좀 잠잠하지 않았었습니까?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로봇이 최근에는 꽤 잠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쪽이 쉬게 된다면 로봇의 순환매 차례가 다시 올 것인지 로봇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로봇 기업들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살폈고요. 엘니뇨 얘기 계속 나옵니다. 올해 관측사상 제일 더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슈퍼 엘니뇨는 폭염과 폭우를 동반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가뭄도 만들죠. 각 지역마다 다른 이상기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탄소 절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재생 관심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EU에서는 이로 인한 물 부족 경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수처리 쪽도 산업성장 빌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푸드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더위가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장마가 지속돼서 습하다던가 했을 경우 전력 사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과 전력 사용 증가 이런 것들의 공통 키워드는 또 전력 기기 쪽이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 속에 맞물리는 산업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악재성 이슈가 있었어요. 경제부총리가 가격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라면 업계를 콕 집어서요. 이게 라면 업계에겐 당연히 악재성 이슈겠죠. 그러면서 가격 인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당장 삼양에서부터 라면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라고 반나절 만에 대응 조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섹터 이슈니까 체크하시고요. LG화학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2조 원 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임시완 강환을 박성훈 양동근 배우 합류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오징어 게임 관련주 오랜만에 좀 관심을 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BH가 20일부터 코스피로 이전해서 거래된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브리핑 어떤 섹터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라는 느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힌트로 거북이 이모티콘 올렸었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보냈는데 많은 분들께서 굼뜨게 가는 관련주인가? 뭐 이거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북이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비행기 노래라서 항공주 준비해봤는데요. 항공주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강했습니다. 6월 14일에도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항공주가 지난 금요일에도 일제히 강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오늘 시세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항공사, 대형주부터 LCC까지 다 같이 올랐고요. 최대 가장 많이 오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8%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주가 계속해서 잘 가는 데는 삼박자가 고루 맞춰지기 때문인데요. 저환율에 저유가에 여름 성수기까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리스의 대출이라던가 그리고 유류비의 대금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유가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비행기의 제트유 역시나 같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휴가를 가는 인구가 많아진다면 비행기를 당연히 많이 이용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일 기준으로 항공료의 가격이 배럴당 94달러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내려간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엔화를 사재기하는 그러한 일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여행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고 있는 LCC 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LCC 쪽의 주가가 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LCC 관련주가 특히 강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나타내고 있죠. 지난주에도 LCC 관련주들 특히나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항공주가 4월과 5월에는 좀 쉬어가다가 6월 들어서 괜찮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어부산이 12% 가까이 올랐고요. 티웨이 항공도 13% 이상 올랐고 진에어도 대한항공도 10% 가까이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브리핑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가는 쉬어가고 있지만 비행기는 열심히 하늘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상황이죠. 5월 들어서 인천공항의 운항 횟수와 여객의 수송 인원을 봤을 때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정말 최악이었던 2020년 1월 대비해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아무래도 그 팬데믹 기간에는 화물 수요 덕분에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졌었는데 지금은 그 화물 쪽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여객이 열심히 채우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객이 운항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과 수송이 모두 다 2019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각각 74%, 70% 가까이 늘어났는데 특히나 그동안에는 단거리 위주로 일본이라던가 동남아 위주로 많이 떠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북미나 유럽까지 여러 곳으로 더 멀리 떠난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여객이 운항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특히나 LCC 쪽에서 코로나 이전 사업량을 이미 초과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에어도 그렇고 티웨이 항공도 그렇고 여객 수송 인원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항 횟수도 여객 수송 인원도 모두 다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사업량을 초과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대형기 운항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항공주들이 2분기부터 깜짝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분기는 좀 비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여행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장거리 미주, 중국, 단거리 동남아와 일본 쪽에서 지역별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운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객 수송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주, 일본, 동남아 이런 순서로 빠르게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유럽 쪽은 전쟁 이슈 때문에 중국은 뒤늦은 엔데믹 전환과 한국의 단체 관광 허용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해서는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7, 8월에 여름 성수기가 있고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적으로 여객의 수요가 3분기까지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지금 항공주가 놓인 모든 상황이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쉬어갔던 동안 이제는 재평가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항공유의 가격이 지금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 효과도 받아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비수기였던 2분기에도 5월에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받아갈 수 있고 1분기 대비해서 아무래도 더 강한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 보고 나서 6월에 어떤 데이터가 집계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의견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는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10%가량 기존 대비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진에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보고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과 5월에는 일제히 각각 1%, 3% 빠졌었던 주가가 3개월 만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눈에 띕니다. 6월 들어서 아직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동기에 기록했던 주가 대비해서 약간 그래도 회복세 나타내면서 그때보다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57% 정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분기에는 확실히 화물의 매출 감소를 국제 여객의 매출이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 이 부분에 상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트유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앞서 짚어드렸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33,000원 제시하고 있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객의 성수기가 3분기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비상하는 항공주들인지 항공주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 예상치를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놨던 전망치 대비해서 6월 16일 금요일 전망치 보시면 모두 다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좋은 가운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난 수요일에는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을 세워볼 때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지난주에 가장 잘 나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프라 혹은 신재생 쪽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시죠. 탈세계화 속에 여러 가지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 등이 등장하는데 다른 이슈 같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이슈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6월 9일 방송 내용인데 전 세계가 지금 모두가 신토부리를 외치고 있다. 내 나라 그리고 내 동맹 위주로 나의 생산시설 등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그래서 그 생산시설을 새롭게 내 나라 위주로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 혹은 로봇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나라 위주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 이제 원자재 전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 업스트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종합 상사 등이 공급망 재편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서 생산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상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상사들의 움직임 또한 시장에서는 같이 조명을 했었습니다. 결국 IRA 법안이나 인프라 법안이나 전기차 대중화나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이나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르지만 같은 이슈라는 거죠. 인프라, 자원, 신재생, 그리고 산업의 자동화 이런 쪽에 관심이 늘어나는 하나의 이슈라는 겁니다. 신재생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EU에서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비중 확대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2030년 목표 기존의 32에서 45%로 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부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촉진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왔고요. 결국 태양광과 풍력, 풍력은 지금 해상풍력 위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인프라 설비를 내 국가 위주로 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기계도 이날 올라왔고요. 상사주, 전력 설비주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이날은 사실 중국발 경기 민감 이슈로 올라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각 이슈들이 분명 이들 섹터에는 각각의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들 종목 내에서 포트 내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긍정의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전에도 베트남 쪽이 지금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은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냈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송전망 개발에 많은 자금을 쓸 것이다라는 것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뉴스는 이거네요. 중국에서 7년 만에 베트남의 전력 판매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력, 송전 이런 쪽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나라, 내 동맹 위주로 이렇게 생산시설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KB증권의 의견이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탈세계화 속에 정부주도 B2B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 특징이 중복된 과잉 투자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공장 건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주택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호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쪽으로의 굴삭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변압기 가격과 변압기 수출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건설 기계 혹은 전력 기기 이런 쪽의 흐름이 쉬었다가도 다시 가는 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국과 인도, 유럽 등에서 중복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공급 병목을 일으킬 것이라서 지금은 변압기와 건설 기계에서 나중에는 상사와 운송 쪽으로도 관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라고 KB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를 둘러싼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관심을 받는 쪽도 같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굵직한 건 좀 지나갔어요. CPI, PPI, FMC 22, 뭐 BOJ까지 지난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보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결국에는 뭐 빅테크 중심의 종목들 와 함께 이제 국내에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 어느 쪽으로 이제 추가 좀 기울게 될 것인가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에 베팅해야 돼요? 뭐 이제 6월 중순, 6월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실적 기대주로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기 그러니까 실적. 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좀 개별 이슈들에 의해서 좀 증시가 좀 움직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면 좀 이제 펀더멘털 쪽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이라면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부라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실적이 그것을 떠받쳐 준다라면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뭐 2분기 실적에 생각했었던 것만큼 정도 수준만 나온다라면 좀 과도한 상승이 아닌가라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관련해서 선침해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한 21선 기준으로 해서 약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지난 2월 달의 증시 흐름이나 혹은 4월 말부터 한 5월 초까지의 흐름들, 그때도 보면 한 2주 정도, 한 3주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계산식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 그 주가지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주가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한 6월 이제 한 2주 정도, 일주일 반 정도 남은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베팅을 하고 계신 쪽이 어디예요? 뭐 일단 저는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그리고 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탑픽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 이야기도 해주셨던 만큼 시장에서 한 주간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LCC 쪽으로 가볼게요. 항공으로 좀 큰 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 그리고 환율 하락 등의 모멘텀을 좀 받아간다라는 게 내용이었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뭐 긍정의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 반 동안 가열차게 올랐고요. 네, 뭐 한 지난주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항공주들 네.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가 이미 먼저 하락을 했었고 지난주에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강세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항공사들은 유가 환율이 비용의 제일 많은 차지하는 게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또 2분기 5월 달이라든지 계속해서 해외여행객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부분들도 관련해서 어떤 매수를 좀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항공기라는 거는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바로 대체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현재 수요에 맞춰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떤 반등을 좀 진행되는 거라면 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외부 변수가 좀 우호적으로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LCC 항공사들 뭐 제주항공이나 뭐 진에어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음번 좀 눌림목이 확인됐을 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인프라 쪽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정말 이제 광범위하기는 네. 해요. 지난 금요일은 중국의 부양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강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신재생 이슈가 등장하고 있고 신재생 하려면 전력 설비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공장 미국에서 리쇼어링 현상 나오려면 네. 땅 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군에 속하는 종목군이 점점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어느 한쪽만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모든 게 연쇄 효과로 퍼지고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관련된 산업군들의 기업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굴삭기만 움직였다라면 뭐 지금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전력이라든지 송배전 쪽 혹은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게 같이 순환매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카드를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조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죠. IMF라든지 세계은행 같은 경우가 조금 하반기 경기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가는 것도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도 보시면 약간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을 또 상승을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조각조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네.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뭐 말씀을 덜 드린 쪽 본다라면 일단은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기자재, 그러니까 그거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Y 파워 같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뭐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전력기기 쪽이야 저희 정말 얘기 많이 했고 차장님과도 전략을 이미 세워왔었기 때문에 그 외에서 또 주목하는 인프라 관련주로 DY파워, 세진중공업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차이스픽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산 쪽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사실 연초부터 현대로템에 대해 긍정의 이야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쉬었어요.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좀 재편되다 보니까 약간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방산주들 관련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것이지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진 않았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실적에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년치의 수주 잔고가 좀 쌓여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장기적인 수주 잔고는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지리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예로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그 국방비가 더 늘어나게 그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반사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차 같은 경우 예를 든다라면 독일하고 미국에서 그 생산을 받게 되면 빨라야 4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반년 만에 그 제품을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성능이 좋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주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가격 조정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딜 좀 투자를 해볼까 해서 주말 내내 한번 돌려봤는데 좀 방산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인데 신고가 다시 한번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기업도 나쁘지 않고 좀 LI 넥스원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방산주도 관심 가고 또 로봇이나 자율주행에도 오늘은 좀 관심이 가는데 말씀 주셨던 종목 중에 넥스트칩이 50%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자율주행 또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갖고 계신 분들 보유일까요? 네, 뭐 저는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나서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금의 왜냐면은 수익은 실현하고. 지난주에 상승이 크게 도드라지게 나왔는데 네.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시작되는 거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뭐 6월달, 7월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과 AS까지 함께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